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주제는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주주총회, 이른바 프록시 시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트렌드를 아주 쉽고 핵심만 짚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충격적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단 2%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환경이나 사회, 즉 ESG 관련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40%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전망치에서는 이 수치가 2% 아래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한때 열광적이었던 주주의 봄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버린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주주의 봄이 끝나다입니다. 화면의 수치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6년 미국 프록시 시즌은 사실상 전통적인 ESG 주주 제한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작년 대비 주주 제한 건수가 무려 39%나 증발했습니다. 누적 건수도 312건으로 2024년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죠. 특히 환경과 사회 관련 안건은 많게는 57%까지 급감해버렸고 평균 찬성률은 아예 19%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기존 공개 방식의 ESG 제한이 완전히 퇴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파트.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배경을 살펴보죠. 갑자기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사실 시장의 판도를 바꾼 명확한 정책적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주주 제한을 뺄 때 쓰던 비조치 과정을 사실상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기업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안건을 배제하라는 뜻이죠. 둘째, 의결권 자문사들을 타겟으로 한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압박이 거세졌고요. 결정적으로 셋째,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인들이 이런 흐름에 맞춰 ESG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하면서 발을 뺀 겁니다. 시장의 룰메이커들이 움직이니까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인데 정작 2020년 주주 제안에서 AI 거버넌스 관련 안건은 고작 8건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EU의 AI 법원처럼 강력한 규제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굳이 모호한 ESG라는 이름으로 압박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신에 시장의 눈은 어디로 쏠렸느냐? 바로 데이터 센터 전력 요금 폭탄,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수자원 갈등, 그리고 데이터 오남용 같은 아주 살벌하고 구체적인 운영 리스크로 옮겨갔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대신 당장 돈이 새고 리스크가 터지는 곳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파트, 스튜어드십의 숨겨진 진화입니다. 아까 제가 ESG가 죽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주들의 행동주의 자체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술이 진화한 거예요. 이 22%라는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새삼에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전체 안건의 22%가 사전협상으로 조용히 철회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7.7%였거든요.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엔 안티 ESG 제한을 막으려고 자기네 이사회에 다양성 기준을 알아서 폐지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대신 막후에서 이미 거래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죠. 요약하자면 지금 시장에선 정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확성기를 들던 공개적 행동주의 시대가 저물고 기업과 주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조율하는 비공개 인게이지먼트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버넌스의 기본이나 재무적인 중요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그걸 관철시키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세련되게 혹은 더 날카롭게 진화한 거죠. 자, 그럼 이 거시적인 흐름이 한국 시장엔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남일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도 이 트렌드를 당장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돌리느라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 그 요금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나 수자원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 이거 조만간 한국에서도 터질 수 있는 거대한 정책적 뇌관이거든요. 이제 한국 기업들도 그럴싸한 ESG 보고서만 찍어낼 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던지는 이 진짜 운영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선제적으로 듣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한순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파트. 그렇다면 지금 한국 주주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뭘까요? 바로 자사주 문제입니다. 올해 3월에 통과된 개정상법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뼈대는 이겁니다. 자사주는 무조건 불태워 없애라, 즉 소각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늘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같은 합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당연히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쥐고 싶어 하니까 이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나서기 시작했죠. 여섯 번째 파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수 주주와 최대 주주의 정면 충돌이죠. 이 그래프가 현재 한국 시장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롯데지주, CJ, 일진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한 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반영된 파란색 막대를 보면 찬성률이 80%를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반대로 회색 막대, 즉 일반 주주들의 찬성률은 고작 2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안건을 두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소수 주주들과 경영권과 의결권을 방어하려는 최대 주주 간의 줄다리기가 수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은 자사주를 소각 안 하고 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 주식 가치만 희석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결국 최대 주주가 쥐고 있는 압도적인 지분율의 힘으로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거대한 힘에 밀리고 있는 씁쓸한 구조적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기업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타이머가 이미 켜졌거든요. 개정상법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길어야 2027년 주주총회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만약 끝까지 자사주를 안 태우고 보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매년 주주총회마다 그 험난한 특별결의 통과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버넌스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무대 뒤 치열한 비공개 협상이 새로운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2027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자사주 폭탄 돌리기 데드라인을 마주하고 있죠. 그럴싸한 공시나 대주주의 압도적인 표 차이만으로 버티던 시대는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거버넌스 압박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주주 가치를 증명해내며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